우리는 엄청난 그 한미동맹 기조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뭐 모델 같은 그런 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전혀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동안의 과거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뭐 과도할이 많지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뭘 이제 외교안보 분야를 결정하고 해서 종속적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한번 해버렸다. 뭐 이런 판단도. 아마 그 윤 대통령이 이게 내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내치의 영역이다. 이거는 외교와 상관이 없는 외교는 일이다. 상관없다. 아마 그런 시각에서 했던 거고. 네. 그리고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뭐 야당을 포함한 진보 세력들이 네. 결국에 반미적 성향이 강한데 뭐 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들에게 소위 소위 강한 경고를 하고 이들을 제거할 수 있으면 미국이 오히려 환영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위스풀 띵킹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다면 그것도 참 오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정말 미국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브래드 셔먼이라는 미국 하원 의원이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기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혹여라도 한국의 어떤 그 소요가 북한의 위장으로 한다고 한들 그걸 모를 리 없다 미국이, 이제 이런 맥락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브래드 셔먼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제 가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가설적으로 해서 하나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할 경우가 있다. 네. 그러면 이게 군사적 침략의 행동이 해당이 되는데 그럼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한국의 특정 세력이 한국에 있는 그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 한 것처럼 위장해서 군사 공격을 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은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는 진짜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했을 때 그럼 미국이 우린 분명히 도와준다. 한국을 도와준다. 그러나 한국이 국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자작극을 벌여갖고 그래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을 때 미국 병사들을 한국 정치 국내 정치적 장난에 말려 들어가서 희생되는 걸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물론 거기에서 이제 셔먼 의원이 얘기도 하죠. 만약 한국이 그런 식의 행동을 하려고 하면 미국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한국이 자작극을 벌였을 때는 미국이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볼 때는 가설적으로 얘기한 것 아닌가. 무슨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러나 이제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사실상 그 한반도 평화 법안을 이제 스폰서를 했고 그 한국에서 평화 운동가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반적인 동향 그리고 과거 북풍이 역사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를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게 내란보다는 실제로 외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계엄의 본질이 뭐냐.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그 분석 또 정보 뭐 제보 이런 것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물풍선 전부터 계속적인 대북 전단을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평도에 있었던 포사격,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평양 무인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상 징후로서 나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측에서 북한을 좀 자극하려고 했던, 그래서 전쟁까지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우리 군사 교리를 상당히 바꾼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사실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해오면 억지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방어적 억지 전략을 펴왔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삼축 체제를 가동화시킨다. 그러면서 킬체인을 통해서 선제적 타격을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 징후가 보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격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하면서 소위 공세적 억제 전략으로 전환한 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다 공세적이 됐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해오면은 100배, 1000배로 대갚아주라. 보고 올 필요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군사 교류가
군사 교리가 예. 공세적 억지로 전환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이제 국회 쪽의 자료들 보면은 네. 아까 지적했지만은 전단 살포를 용인하고 예. 그다음에 뭐 오물풍선 보낸들 원점 타격을 하고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보내고 예.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일련의 것들을 보면은 예. 단순한 공세적 억지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은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런 노력들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북풍 공작을 하려다가 북한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2.3 계엄이라고 하는 악수를 택한 것 아니냐. 처음 시작은 네. 외환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북이 반응하지 않고 그 위기 국면을 피해갔기 때문에 결국에 12.3 조치라고 하는 악수를 둔 거라고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검찰과 공수처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죠. 외환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하여간 그런 발상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해갖고 국내 정치극을 벌인다는 건데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북한은 왜 그러면 무대응을 했을까요? 뭐 첫째는 북한이 남쪽의 의도를 윤석열 정부의 의도를 잘 파악했거나 두 번째로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갖고 지금 병력이 소수지만 그 일부가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군사적 분쟁을 남측하고 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있고 아마 더 중요한 문제는 김정은이가 지금 내부적 정통성을 위해서 지금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 발전. 그러니까 새로운 지방 도시마다 이제 공장 짓는 사업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규모 인민군 병력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건설 먼저지 지금 남쪽하고 군사적 긴장과 도발을 할 가능성이 혹시 적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북한이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민생이 먼저네요. 물론 그게 더 중요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우리 인민 제일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핵심적인 통치 이념인데 북쪽 인민들 잘 못 먹이는 지도자 그게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그 상당한 그 어떤 의무와 사명감을 느낄 거예요. 인민들 잘 배불리게 먹이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인민군을 전부 다 동원해갖고 경제 개발 사업들 소위 건설 사업에 전부 다 총동원을 하겠어요.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렇죠.